국가기관인 통계청에서 지난 2월 달에 작년도 경제 성적표를 점수를 매겼는데 7개 항목을 가지고 점수를 매겼는데 그 중에 5개 항목이 1위, 2위 또는 3위, 4위 안에 들었습니다. 광공업 생산 증가율 충북이 1등, 대형 소매점 판매 증가율 1등, 수출 증가율 2등, 그리고 취업자 수 증가율 4등, 이런 식으로 충북 경제가 종합성적에서 1위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달에 통계청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농가소득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농가소득 증가율 1위가 어디냐?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농가 부채 어디가 제일 적으냐? 적은 거 가지고 1등을 매겼는데 농가 부채가 충북도가 가장 적은 1등이 나왔습니다. 지난 10년간 GRDP 증가율 2등, 농가소득 규모 2등, 그래서 이미 우리 충북은 경제 기반을 마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6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충북도를 만들었냐,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충북을 안전한 충북을 만들고 문화의 충북을 만들고 복지의 충북을 만들어서 삶의 질을 높이느냐, 이것이 민선 6기에 우리 충북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5기 때 가까운 경제 1등도 기반 위에서 앞으로 민선 6기 다시 만든다면은 삶의 질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높이는 행복한 충북, 행복 1등도 충북을 만들고자 이번에 다시 도시에 도전하게 됐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이시동이 지난 4년간 많은 충북의 변화를 가져줬습니다. 생명과 태양의 이름으로 충북 경제 1등도를 만들었고, 함께하는 충북이라는 이름으로 균형 발전을 내가 기했고, 그렇게 해서 충북 발전의 기틀이 닦아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4년간 더 맡아서 행복도지사 이시종을 내세워서 충북도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 같이 행복도지사가 되셔서 저를 당선시켜 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행복도시가 돼서 160만 도민들에게 행복을 고루고루 나눠주는 다 같은 행복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께서 오늘 선거사무실 여신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님 모시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선거가 오늘 빼면 17일 남았습니다. 이제 코앞으로 어느새 다가와 있습니다. 선거는 흔히들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의 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세월호 참사 정국 하에서 치러지는 선거 축제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우리 사회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책임을 성찰하고 책임을 다짐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있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1994년에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건으로 30여 명의 귀한 생명을 잃었던 충북 도민들로서는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라는 게 뭔가
정치라는 게 뭔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시점입니다. 나라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분명하게 확인됐습니다. 중앙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확인된 이상 지방정부 잘 꾸리는 것 더 중요해졌습니다. 중앙정부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못하는 일을 지방정부가 제대로 해내려면 무능과 무책임과는 정반대 쪽에 있는 정말로 일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 지방정부를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일 잘하는 몇몇 사람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몇 분이 계세요. 우리 이시종 도지사 후보님 2004년에 제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유능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전국에서 인물되는 분들을 찾다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충주시장 하는 어떤 분이 그렇게 일 잘하고 책임감이 있다는 소문 듣고 알아봤어요. 우리 당에서 여론조사도 몰래 해봤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지지율이 70%를 넘는 겁니다. 저는 전국적으로 여론조사 해봤지만 그런 여론조사 못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시정 시장님을 그때 우리 당에 모셔다가 국회의원 모셔서 국회에서 또 같이 일했습니다. 가까이서 뵈니까 행정의 달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확실하게 제가 알았습니다. 책임감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분명히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 분을 충북 도민들께서 도지사로 지난 4년 동안 부려먹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의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지난 4년 생산 증가율 전국 1위를 만들었습니다. 농민 소득 증가율 전국 1위를 만들었습니다. 광공업 생산 증가율, 수출 증가율 전국 2위를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야말로 충북을 탄탄한 경제 실현해냈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세종시를 막아내겠다고 했을 때 끝까지 원안을 지켜낸 것이 바로 이시종 도지사였습니다. 과학벨트의 기능지구를 충북에 유치하고 20년 가까이 이루지 못했던 충주와 청원의 통합도 깨끗하게 해결해내셨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확인된 이때 무능과 무책임과 정반대쪽에 있는 그야말로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지도자 뽑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후보, 책임감 가지고 그 능력을 이미 증거해 보인 이시종 후보를 뽑는 일이야말로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을 잊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 충청북도에 오니까 제가 한 20여 년 정치하면서 알게 된 일 잘하는 사람들 몇 분을 오래간만에 보게 됐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물론 이시종 도지사 후보시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저기 한범덕 청주시장 후보입니다. 저분은 한 15년 전에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어요. 가까이서 일하면서 제가 우리 한범덕 후보의 일하는 솜씨를 여러분께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안 되는 일 잘하는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 둘을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행운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외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름으로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전하는 충주의 한창희, 제천의 이근규, 증평의 홍성열, 진천의 유영훈, 음성의 박희남, 옥천의 김재중, 영동의 정규복, 보은의 이종석 기초당체장 후보님들 거투하시라고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외에도 광역의원 후보님들, 기초의원 후보님들 모두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투하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 모든 당원 후보분들 이 고통 슬픔 모두 다 오랫동안 기억할 겁니다. 아직도 십수명의 실종자분들 바닷속에 계십니다. 마땅히 모두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들 찾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 관련한 제도들 정말 세심하게 이번에야말로 세심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 그리고 사람의 목숨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인간 존엄 사회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중한 때 여기 이시종 후보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충북도 후보로 또 다른 출발을 앞두고 계십니다. 저는 이 후보께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충북도 지사로 출마하시는 것이 정말 다행스럽고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서도 여러분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시종 후보는 20년간 오랜 공직 생활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 정말 잘 아시는 행정의 달인이십니다. 중앙행정, 지방행정 모두 골고루 경험하셨습니다. 충주시장 국회의원분으로 실력 인정받으셨고 또 지난 4년간 충북 발전상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있고 여기 계신 충북 도민들께서 누구보다도 설명 필요 없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충북을 위해서 준비된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북, 대한민국 중원입니다. 대한민국 중심에 있는 충북이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될 수 있는 커다란 기회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이제 또 충북을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시종 후보께서 또 충북의 변화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후보님 말대로 시종일관 그리고 행복도지사 이시종이십니다. 시종일관 초심 지키시면서 국민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충북의 평범한 도민 강경애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특히 또 TV에서만 보시던 유명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축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지사님의 축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축사 제안을 받고 고심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국민들에게 늘 두통거리였던 정치와 행정이 우리들 서민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고 또 지금 충북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충북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9988 행복 나눔이 9988 행복 지킴이가 바로 이 사업입니다. 민선 5기 이시종 지사님의 공약 사업으로 시작된 9988 행복 나눔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우리 충북에서는 180여 명의 행복 나눔이가 경로당 곳곳을 찾아다니며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경로당 한 곳은 15명 전원이 소형의 아파트에서 독거노인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경로당이 아니면 전혀 갈 곳이 없는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화투와 낮잠, 남의 험담으로 다툼이 일상인 경로당 생활에서 어르신들에게 노래와 율동, 그리기 등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아름다운 노년의 삶에 대해 생각
생각하시는 여유를 갖기도 하십니다. 그야말로 우울했던 경로당 분위기가 유쾌하게 바뀌면서 어르신들의 표정도 바뀌고 건강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행복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죠. 너무 뜻밖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하단에 장미꽃을 꺾어와 제 가슴에 꽂아주시며 저는 선생님께 주실 게 아무것도 없다 하시며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그 온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느끼고 있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이들도 스승의 날을 멀리하고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80대 어르신이 스승의 날을 기억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이 아닐런지요. 이 모든 것들이 서민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행복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서 충북 전체의 행복 바이러스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슬픔과 분노가 가시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을 구하다 희생이 된 고 남문철 선생님을 비롯한 10여 분의 희생자가 바로 이곳 충북에 연구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니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저는 지금 광주 묘역을 참배하고 올라온 중입니다. 공식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끝난 후 개별적으로 참배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기념식조차 제대로 못하게 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5.18은 국가 공권력이 무고한 광주 시민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세월호 참사도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죽지 않아도 될 많은 귀한 목숨들을 잃었습니다. 광주 이후 우리가 제대로 반성했다면 민주주의와 함께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웠다면 완칙과 특권이 자리 잡지 못하게 했다면 세월호 참사가 있었겠습니까? 광주 민주화운동 34주년을 맞는 그런 해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우리는 제대로 반성해야 합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호의 억울한 원혼들은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또 효율이나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고 생명이 먼저고 안전이 먼저인 나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세월호 아이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배가 침몰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뻔히 지켜보면서도 배 안에 있는 그 많은 아이들을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시신조차 다 찾지 못하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제대로 심판하는 것이 그 시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오래된 적폐를 말합니다. 관피아들의 부패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적폐 누가 만들었습니까? 군사 정권부터 시작해서 역대 새누리당 정권이 만든 것 아닙니까? 관피아들의 부패 구조와 결탁해서
이권을 나누어온 것도 바로 새누리당 정권 아닙니까? 그런 새누리당 정권을 이번에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다면 세월호 참사 역시 사건 날 때는 뭔가 달라질 것처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영부영 과거로 되돌아가 버리는 지난날의 형태가 되풀이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해서 또다시 돈이 생기고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그런 나라로 되돌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세월호 아이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야말로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없이 끝까지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꾸겠다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시정 후보님과 함께 우리 동네 충북부터 먼저 바꾸고 또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또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분노와 슬픔을 그 분노와 슬픔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그것을 참여와 심판의 에너지로 바꾸어서 우리 모두 다 투표장에 가주시겠습니까? 벌써 4년 됐어요. 사 년 전에 우리 이시정 지사님 지사 될 때 뭐 다들 되려니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또 마음 졸이면서 지사 선거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벌써 4년이 지나가고 이제 또 재선을 하신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왔을 때 이 지사님이 평소 이 지사님답지 않게 좀 앓는 소리를 해요. 대표님 좀 충청북도에 와서 전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참, 이 양반이 도지사 4년 하면서 불화도 많이 늘었구나. 이렇게 이 지사님 뵙고 홍재영 의장님 뵙고 뭐 이러니까 문득 2008년에 제가 당대표를 처음 했을 때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 패배하고 당이 크게 어려움에 처해 있었죠. 오죽하면은 민주당이 합류한 지 6개월도 채 안 된 저에게 당의 대표를 맡겼겠습니까? 근데 그때 전국이 휘청휘청 하는데 충북이 여기가 이제 보루인데 충북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당이 대표가 되고서는 사흘 만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얘기가 충청북도가 무너지면 우리 민주당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를 지키자. 여기 노영민 의원 지금 이 말씀하니까 그냥 감회가 새로운 눈으로 끔뻑하시는데 그런데 그때 그야말로 마땅한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민주당을 구해준 것이 그때는 당 이름이 뭐였습니까? 당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갖고 그때 어쨌거나 민주당을 지켜준 것이 충청북도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보궐선거 여기 충청북도에 정평에 군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 군의원 하나쯤 그래갖고서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저는 다른데 당의 대표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군의원 하나밖에 안 되지만 여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얘기예요. 여기가 무너지면은 당시 그때 자민련이었습니까? 자민련이 충청북도를 접수하게 되는
이게 보루가 무너지는 거다. 당시 이회창 총재가 여기 4번이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5번째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제가 허겁지겁 거의 증평까지 가려면은 서울에서 완전히 하루품인데 군의원 하나 때문에 와갖고서는 몇 시간 이렇게 돌았는데 그때 몇 표로 이겼는 줄 아세요? 17표로 이겼어요. 17표. 연정서 부의장 여기 안 왔죠? 왔다 갔어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충청북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 한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충청북도의 의미는 특히 우리 민주당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커다란 책임으로 느끼시면서 또한 커다란 자부심으로 느끼고 계신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나라의 중심을 우리 민주당 야당 전통의 중심을 여기서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시종 지사님이 엊그저께 저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안 그러죠? 임원경 의원, 우리 저 이시종 지사님이 그냥 엄살 떠신 거죠? 근데 왜 대답들이 이래요? 엄살 떠신 거죠? 우리 저 김문수 위원장 이번에 저 비례대표 1번 됐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우리 충청북도는 이렇게 나라의 중심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 중심인 만큼 중심을 잡는 정치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님이 왜 이시종 지사입니까? 그냥 단지 충주시장 4번 했다고 국회의원 2번 했다고 공무원 43년 했다고 그게 아닙니다. 이분은 온갖 어려움 쓴맛 단맛 다 먹고 눈물 젖은 밥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학교 다니면서도 고학하고 선머슴도 하고 이 장작도 해보고 그 숯가마에도 가서 일하고 그렇게 살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속속들이 다 알면서 그러면서 행정을 해왔고 그러면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분이 말은 크게 하지 않아 표정은 크지 않아 저 속 깊은 곳에 우리 서민대중에 대한 애정이 있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 크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맥이 많고 조직이 많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왜 충청도 사람들을 무섭다고 그럽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요? 충청도 사람들이 뭐 그렇게 회포를 해요? 아니죠. 충청도 사람들이 속이 깊어서 무섭다고 합니다. 그 속이 깊은 사람의 대표자 우리 이시종, 바로 이시종이 지금 우리 시대의 요구, 안정적인 행정과 안정적인 정치를 펼쳐나갈 겁니다. 세월호 사태가 뭡니까?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낑깔낑깔 해도 그 안에 사람이 없어서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권력이 암만 막강하면 뭡니까? 그 권력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권력이 제대로죠. 그렇게 제대로 쓸 때 그때 우리는 그 정치를 안정적인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무원 사회를 안정시켜서 공무원들이 일하게 하는 겁니다. 도민들 화합을 통해서 도민들이 같이 협조하게 하는 겁니다. 행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설사 그때 막지 못했으면 그 뒤에 사후 수습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또 수습이 미진했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이거 지금이라도 막아보자, 지금이라도 고쳐보자 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정권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겁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이시종 지사를 다시 내세워야 하는 까닭은 우리에게 이렇게 국민이 화합하고 도민들이 하나로 하나 화합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심으로 협력을 해서 뭘 만들어 보고자, 안 되는 것도 만들어 보고자, 이러한 안정감 있는 행정과 안정감 있는 정치를 대한민국의 중심, 사람의 속이 깊은 도시 이거 충청북도에서 다시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시종 지사 다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께 큰 기대를, 신뢰를 보내면서 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